이번 시간에는요, Azure DevOps 중에서 Azure 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zure 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Azure DevOps의 구성 요소 중에서요, 어떻게 보면 팀 프로젝트 만들고요, 이것저것 설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Azure 보드,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게시판이라고 해줄 수도 있고요. 흔히 하는 말로 현재 프로젝트의 작업의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데서 이제 보드는 뭐 칸반 보드로 표현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Azure 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Azure 보드에서 제공해주는 프로세스 템플릿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 워크 아이템, 작업 항목으로 불리는 어떤 일을 할 건지를 결정을 시켜주는 단어가 이 이제 워크 아이템 작업 항목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직접 핸즈온 랩으로 한번 투두리스트, 우리가 이제 이번 그 Azure DevOps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Azure 보드는 무엇이고, 뒤에서 빌드 파이프라인, 릴리스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Azure 웹앱을 만들고 웹앱에 게시하는 기능 등등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투두리스트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vOps의 크게 4단계 중에서요. 첫 번째 플랜 단계입니다. 플랜 단계. 이 플랜 단계에 해당되는 게 Azure 보드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요. 계획을 바탕으로 2번 개발하고요. 개발하면 빌드 거쳐서 릴리스를 거쳐서 프로덕션화 시켜주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피드백 받아서 다시 플랜, 개발, 릴리스, 모니터링, 이러한 단계를 거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DevOps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계획에 해당되는 거, 이 1번에 해당되는 게, 제 볼드체를 해놓은 부분, 1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Azure 보드가 주로 담당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획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하고요. 플랜 부분은 아이디어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받아서 플랜, 계획을 세우고요. 작업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고요. 개발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요 작업 관리에 해당되는 게 플랜 영역이에요. 아이디어로부터, 요구사항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계획, 플랜. 그 계획이에요. 무계획이 아니라 어떤 이제 계획을 이제 잡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에는 좀 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할 설정인데요. 역할 설정이 지금 이번 시간에는 따로 없어요. 그냥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PM도,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그램 매니저, PM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로퍼, 개발자도 되는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PM이자 개발자, 프로그램 매니저, 프로덕트 매니저도 하나 넣어놓고 갈게요. 자, 그래서 PM이자 개발자 되는 거고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요. 소스 저장소를 생성하고요. 개발을 하고요. 개발하는 시간은 그냥 헬로월드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하는 거는 개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번 과정은 이제 개발은 그냥 이미 있는 소스를 가지고 그냥 제목 한두 개 변경해 보는 형태대로 갈 거고요. 왜냐면 개발 과정은 다른 목적의 이름으로 개발 관련된 강의들이 있으니까요. Continuous Integration 또는 Continuous Deploy 또는 Continuous Delivery, 이렇게 CI와 CD까지 풀 스택, 전체 스택을 우리가 이제 다 한번 해보는 형태대로 역할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니저라든가 디벨로퍼 이제 구성을, 프로그램 매니저하고 디벨로퍼 구성을 따로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냥 우리가 PM이자 개발자이자 테스터이자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Azure 보드를 사용해서, 그러면 Azure 보드라는 게 이런 거예요. 프로젝트 관리해 주는 거예요.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작업 항목,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워크 아이템이라고 했는데요.
뭐를 할 건지, 어떤 항목을 할 건지를 관리하는 서비스가 애저 보드라는 거죠. 애저 보드에는 프로젝트 템플릿이 여러 개 있어요. 에이자일, 스크럼 등등등, 에이자일, 스크럼, CMMI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따로 에이자일에 대해서, 스크럼에 대해서 몰라도 프로젝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베이직 프로세스 템플릿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애저 보드에는 칸반보드, 칸반보드가 제일 무난할 거예요. 투두 리스트를 관리해주는 칸반보드라든가, 현재 프로젝트 상태를 대시보드 여러분들이 직접 꾸며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포팅 도구들을 제공해 줍니다. 애저 보드의 핵심 기능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작업 항목. 워크 아이템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고요. 뭘 할 건지. 그 다음에 그거를 칸반보드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리스트를 보여주는 백로그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뭐 해야 되는지, 다음 주에는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일정 관리라고 보시면 되죠. 스프린트. 제가 왜 스프린터라고 했나요? 스프린트인데. 잠시만요. 스프린트. 그 다음에 주 단위로 또는 3주 단위로, 2주 단위로 관리해주는 스프린트. 그 다음에 대시보드, 이러한 항목들을 제공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쿼리도 제공해주고요. 쿼리는 여기 나오네요. 애저 보드에 대한 이제 어떤 용어를 한번 정의해보면, 작업 항목은 작업 항목을 사용하여 추적하려는 작업 항목 관리. 작업 항목을 작업 항목으로 표현했어요. 그냥 단어 그대로예요. 작업해야 되는 어떤 아이템들이 뭐냐, 작업해야 되는 항목이 뭐냐, 워크 아이템이 뭐냐. 예를 들면 웹사이트에 버그를 수정이라는 이런 이제 작업. 웹사이트에 현재 버그가 있다. 그 버그를 수정하는 이러한 작업 목록처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작업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작업 항목을 보드로, 제 보드는 그냥 칸반보드라고 표현할게요. 칸반보드를 사용해서 팀의 워크플로우를 작성하고 시각화하는 거예요. 현재 누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누가 어떤 작업을 어느 시점에서 하고 있는지를 관리해주는 도구가 보드, 칸반보드라는 거죠. 백로그는 요구사항 리스트를 쫙, 작업 항목은 그냥 모든 그냥 데이터베이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모든 단어들 다 넣는 거고요. 그거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관리해주는 게 백로그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요구사항 리스트가 무엇인지를 관리해주는 게 백로그고요. 백로그는 하나 이상의 제품 내에서 팀 작업 계획 및 우선순위, 즉 백로그는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래그해서 먼저 할 거를 이제 위쪽으로 또는 나중에 할 거를 아래로 이렇게 당겨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프린트라는 단어 자체는, 영어로 스프린트라는 단어 자체는 전력 질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내에 내가 전력 질주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작업 항목들이 뭐냐, 그거를 주 단위로 또는 3주 단위로, 2주 단위로, 여러분들 회사에서 정한 어떤 주 단위로 전력 질주 해야 하는 작업 항목들을 관리해주는 곳이 스프린트라는 메뉴에서 그런 걸 관리해주고요. 쿼리는 SQL 쿼리처럼 작업 항목을 필터링, 조회하고자 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저 보드에서는요, 프로세스 템플릿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세스 템플릿. 우리가 people, process, product에서 이제 프로세스라는 관점이 있잖아요. 어떤 프로세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냐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프로세스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애저 데브옵스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4가지 프로세스 템플릿을 제공해 줘요. 그게 우리가 팀 프로젝트 만들 때 베이직이냐, 에이자일이냐, 스크럼이냐, CMMI냐, 이런 이제 프로세스 템플릿이 있는데요. 그 프로세스 템플릿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베이직 프로세스 템플릿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이직 프로세스 템플릿을 사용하는 거는 따로 스크럼에 대한 사전 지식, 에자일 방법론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1시간 내에 이해할 수가 있는 프로세스 템플릿이니까요. 제 강의에서는 에자일, 그 다음에 스크럼, 그 다음에 CMMI, 이 3가지 그 프로세스 템플릿은 사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프로세스 템플릿의 가장 큰 특징은 3개의 단어가 있어요. 현재 이미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스 사이트,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문서 사이트에서 발췌한 이미지인데요. 페이지 프로세스는 3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에픽, 이슈, 태스크입니다. 에픽이 이제 가장 큰 일이고요. 포트폴리오 백로그, 그 다음에 이슈는 하나의 어떤 이슈, 이제 하나의 기능들이고요. 프로덕트 백로그, 그 다음에 텍스트는 세세한 어떤 작업들, 에픽, 이슈, 태스크 단위로 에픽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왜냐면 에픽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에픽하이. 그래서 에픽, 이슈, 태스크 이렇게 요 순서대로 가장 에픽을 우리가 만들 거고요. 이거 만들어 보면 돼요. 이제 단어가 처음에 어려워서 그렇지 이슈들에 대한 컨테이너 역할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슈는 실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마 다음 장에 넣어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태스크는 실제 이슈와 관련된 어떤 작업들이고요. 이제 에픽이라든가 이슈라든가 태스크에 대한 워크플로우는 투두, 두잉, 돈 이렇게 3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투두, 우리가 흔히 해야 할 일을 투두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이 투두 리스트라고 하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을 먼저 잡아놓고요. 이게 시작되면 doing에다가 작업 중이라고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특정한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done 이렇게. 우리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돈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완료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돈 되는 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잘 안 됐다. 그럼 리액티베이트 또는 이제 백록으로 다시 이동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에픽, 이슈, 태스크 순서대로 태스크는 to do, doing, done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작업이 완료가 되면 하나의 에픽 또는 하나의 이슈, 하나의 태스크가 완료가 되면 됩니다. 완료를 하나씩 우리가 이제 쳐낸다라는 단어도 이제 쓰는데 하나씩 쳐내는 거야. 하나씩 내가 할 일을 하나씩 이제 하나씩 돈 상태로 만들어주는 프로세스 템플릿, 프로덕트 이제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기본 템플릿은 에픽, 이슈, 태스크로 되어 있고요. 에픽은 여러 이슈에 대한 어떤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거고요. 컨테이너, 그러니까 가장 큰 개념이에요. 오늘 무슨 일 해야 되는지, 이번 주 무슨 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프로덕트 제작 이렇게 가장 큰 개념이 에픽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이슈는 어떤 요구사항, 실제 어떤 기능들, 그 다음에 버그들, 고쳐야 할 버그들, 어떤 기능들은 이슈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버그의 세세한 작업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이제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넓게 생각하자라는 거죠. 하루 일정,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애저 데브옵스를 하루 동안 공부할 때는 애저 데브옵스에 대한 이해를 에픽에 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저 보드에 대한 이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 애저의 데브옵스 소개 등등등은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는 이슈와 관련된 작업에서 예를 들면 제가 애저 소개할 때 한 번은 ASP.NET 코어로 데모로 보여드렸고 그게 하나의 작업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강의를 기본 템플릿에 맞춰보면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로 하나의 데모 예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역시 하나의 작업이 되는 걸로 하는 거죠. 세세한 작업. 이런 식으로 계층형으로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용으로 넣어놨어요. 에자일, 스크럼, CMMI는요. 에자일 같은 경우 이제 왼쪽이 에자일, 스크럼, CMMI 순서 되는데 에자일도 에픽이 있네요. 에픽이 있고 이제 태스크가 있는데 에픽에 피처 기능이 있어요. 예. 이제 어떤 기능. 우리는 이제 기본 템플릿은 이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에자일은 에픽의 피처의 유저 스토리의 태스크의 이슈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에픽, 이슈, 태스크 순서인데요. 에자일은 좀 더 세밀하게 나눴네요. 그 다음에 버그하고 태스크 이렇게도 나눴고요. 그 다음에 CMI는 역시 에픽, 피처, 이제 PBI라고 해서 이제 프로덕트 백로그 아이템이 있고요. 태스크가 있고요. 임페더먼트, 장애가 있는 거고요. 임페더먼트는 장애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버그, 태스크는 역시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CMMI는 내용이 더 많아요. 에픽, 피처, 리콰이어먼트라는 단어 사용하네요. CMMI 프로세스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 요구사항을 그냥 requirement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틀려요. 에자일은 유저 스토리라는 단어도 쓰고요.
어떤 기능에 대해서 유저 스토리로 관리를 하고요, 주로. 그다음에 스크럼은 프로덕트 백로그 아이템으로 관리하고요. CMMI는 리콰이어먼트 요구사항으로 관리하네요. 태스크라든가 버그 텍스트는 이제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CMMI는 항목이 더 많아요. 리뷰도 있고, 리스크도 있고,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 리퀘스트 이런 단어들을 쓴다는 거죠. 베이직은 편해요. 에픽, 이슈, 태스크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에자일, 스크럼, CMMI는 그것보다 더 많은 항목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자일 방법론상 했을 때는 어떤 거를 뭐 유저 스토리에다 뭘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 이제 이슈에다 뭘 넣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처음엔 고민이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베이직을 사용하자. 간단하게 이제 정리만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라고 제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그냥 스크럼과 에자일은 작업 항목은 워크 아이템 제일 중요한 거고요. 실제 뭘 해야 될지. 스크럼 같은 경우는 제품 백로그 항목 PBI를 사용하고요. 에자일은 유저 스토리라는 단어도 쓰고요. 태스크,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백로그 매니지먼트에서 해야 할 리스트, 우선순위가 이제 필요한 거죠. 우선순위, 백로그, 우선순위라는 단어는 백로그란 단어랑 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 계획은 그냥 나눠서 이번 주에는 뭐에다가 전력 질주할 건지, 다음 주에는 뭐 어떤 일에 전력 질주할 건지, 스프린트 1, 스프린트 2 또는 스프린트를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으로 이제 잡아놓고 이번 주에 전력 질주해야 될 거.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일 해야 되는 거지? 다음 주에 어떤 일 해야 되는 거지? 이러한 작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스프린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스크럼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 스크럼 진행하는 거. 이제 이건 이제 스크럼 관련된 거고요. 예, 스크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번다운 차트 아쉽지만 이제 번다운 차트 기능 같은 경우는 베이직에서 이제 오른쪽 상단에 항상 있었던 건 빠져 있어요. 그거는 기본으로는요. 근데 이제 실시간 업데이트 뭐 번다운 차트도 있고요. 요구사항이라는 단어, 이제 CMMI 같은 경우도 요구사항이라는 단어 나오죠. 작업 항목이 요구사항이에요. 예. 뭘 해야 될 건지. 예전에 이제 팀 파운데이션 서버의 이제 작업 항목 같은 경우는 스크럼은 제품 백로그 항목이라고 해서 PBI, 프로덕트 백로그 아이템이라고 했고, 에자일은 사용자 스토리, 유저 스토리라고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리콰이어먼트 같은 경우는 누가 어떤 작업이 누구에게 어떤 작업이 할당되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전체 요구사항, 유저 스토리, 제품 백로그 항목이 다 그냥 워크 아이템이에요. 워크 아이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 아이템과 관련된 거는 스토리보드라든가 태스크 사례, 작업, 빌드, 버그 등등등이 이제 작업 항목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프로세스 템플릿 이전에는 뭘 많이 썼어요? 어떤 도구로서. 제일 많이 쓴 도구 뭐예요? 데브옵스 툴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파워포인트 스토리보드가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스토리보드가 요구사항을 정리할 때는 제일 낫죠.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그림이 낫다 해서 이제 파워포인트에다가 한 땀 한 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고요. 간단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그리는 거고요. 간단한 전문가 필요 없고 그냥 대충 도형으로 그려서 이제 만들어내면 돼요. 참고적으로 어떤 이제 스토리보드 만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도비 XD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한테는 어도비 XD로 만들어진 것 같은 경우는 아예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 이런 것도 이제 다 그림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도비 XD가 제일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그 요구사항에 대한 프로젝트 요구사항 할 때 파워포인트로 그려준 것보다 어도비 XD라는 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몇 개만 더 이제 용어를 더 정리할게요. 백로그란 단어가 나오면요. 우선순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백로그는 우선순위. 어떤 거를 어떤 순서대로 먼저 이제 하나의 큰 에픽 또는 하나의 큰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우선순위, 뭐 태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에픽, 이슈, 태스크에 대해서 어떠한 거를 먼저 할 건지 우선순위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면 애저 보드에 있는 백로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 항목을 쫙 모아놓는 리스트인데요. 우선순위가 하나 더 들어간다라는 거. 제품 백로그라든가 스프린트 백로그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템플릿마다 다 틀린데요. 백로그는 어쨌든 에픽, 이슈, 태스크 이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스크럼 백로그의 이제 예시를 보게 되면 워크 아이템에 대해서 제목과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그 밸류라는 게 있어요. 스크럼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개발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덕트 오너가 이제 밸류 같은 걸 넣어주는 거고요. 에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팀 이 값을 추정해서 넣어주는 거고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건지. 그다음에 프라이어리티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잖아요. 프로덕트 오너가 이거는 우선순위 제일 높아요. 반드시 해줘야 돼요. 우선순위 4번인 거는 안 들어가도 되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들어가도 되지만 넣어주세요. 예, 이렇게 되는 게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어쨌든 안 들어가도 되는데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우선순위 4번. 1번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 2번은 그 다음, 3번 그 다음, 4번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이틀에 해당되는 게 버그가 이제 에픽이 될 수 있고, 버그가 될 수 있고, 피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이제 우선순위 나오는 거고요. 애저 데브옵스는 이제 에픽, 이제 이게 이제 계층형으로 보여줘요. 에픽 밑에, 뭐 이슈 밑에, 태스크 순서대로 이렇게 계층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백로그 확인할 때 제일 편합니다. 백로그에 들어가는 게 다 작업 항목, 워크 아이템이라는 거죠. 백로그 안에 들어가는 게 다 작업 항목이고요. 작업 항목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필드들을 한번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제일 중요한 거 타이틀, 뭐에 대한 건지 255자 이하의 설명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픽이라든가 이슈라든가 태스크에 대한 제목을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사인드 to는 누구한테 할당할 건지,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지정할 때 우리는 여러분들한테만 이제 지정할 때, 여기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제 닉네임 레드 플러스 나오는데요. 요거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 핸즈온 랩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할당하는지, 여기 이제 할당하는 사용자를 이제 unassign 해도 되는 건데, 어쨌든 특정한 사용자를 할당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담당하는 팀 구성원에게 작업 항목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작업 항목은 누가 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PM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써놨죠. 오늘은 모두 이번 강좌 시리즈에서는 모두 본인한테 지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나중에 팀 프로젝트 이제 그 속성창에 가보면, 조직의 속성창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룹하고 사용자를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 강의에서는 일단은 모두 본인한테 지정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는 말 그대로 상태죠. 상태. 간반보다 현대 상태고요. to-do, doing, done입니다. 예. to-do 리스트, 하는 중, 완료. 이 세 가지 단계만 우리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림에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투두로 돼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투두로 돼 있어요. 스테이트가 투두로 돼 있습니다. 아쉬운 게 아니라 CMMI라든가 에자일이라든가 이제 상태가 더 많아요. 근데 역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애저 보드가 이제 어렵게 한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참 잘한 게, 에자일이라든가 이게 바뀌어요. 10년 전에는 뭐를 10년 좀 더 됐겠죠. 14년 전에는 뭐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밀었는지 아세요? CMMI를 많이 밀었어요. CMMI하고 에자일을 그때 막 밀었어요. 그러고 나서 언제부터는 갑자기 스크럼을 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저 보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용을 덜 하게, 그냥 어렵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최근에는 그냥 베이직을 먼저 그냥 첫 번째로 두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 항목이 많으면 세세하게 할 때 나중에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 자체가, 플랜 자체가 너무 일이 오래 걸리거나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to-do, doing, done 이 세 개 단계로만 베이직 프로세스 템플릿에서는 관리를 한다는 거죠. 스크럼이라든가 에자일이라든가 CMMI에서는 항목이 더 늘어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베이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베이직 프로세스 템플릿을 복제를 해서 상속을 받아서 여러분들 회사만의 어떤 프로세스 템플릿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작업 항목 필드를 커스터마이징 추가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설명은 말 그대로 상세 설명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고요. 위직 에디터로, 간단한 위직 에디터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뭐 여러 가지 항목들, 리즌이라든가 이터레이션이라든가 에어리어라든가
프라이어리티라든가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디스커션, 그 다음에 첨부 파일들 등, 그 다음에 관련된 링크들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 리즌은 그냥 상태 변경 이유인 거고요. 따로 기록할 필요 없어요. 에어리어는 제품 또는 팀에 대한 영역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룹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터레이션 또는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관련된 스프린트 또는 이터레이션을 지정하는 거예요. 스프린트라든가 이터레이션은 같은 단어로 보시면 돼요. 반복, 스프린트 이렇게. 그다음에 에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정 시간. 이거 한 1시간 정도 걸리겠다. 이런 추정 시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디스커션 같은 경우는 댓글, 현재 작업에 대해서 여러 명 할 때 PM이 그래서 @기호 붙여가지고 이메일로 전송시켜 줄 수 있어요. 누구님 이거 잘 되고 있나 이런 식으로 디스커션에다 넣게 되면 그 메일로 날아가요. 예. 한마디로 빨리 해라 이렇게 이메일로 강요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항목 세 번째는 스타트 데이트, 어떤 작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나게 될지를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태그는 쿼리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해줄 수 있어요. 현재 하는 작업이 작업 항목에 대해서 태그를 넣게 되면 이제 나중에 검색할 때 특정한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 같은 경우 우선순위예요. 얘기했지만 1번은 반드시 이 제품 요 기능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4번은 없어도 되지만 해달라는 거고요. 순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은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하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작업 항목이에요. 1번 반드시 해라. 그다음 2번은 1번과 동일하지만 즉시 할 필요 없고요. 다음 주까지는 하세요. 이번 주 이거 1번 꼭 하세요. 2번은 다음 주까지는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시간과 자원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옵션 항목이에요. 예. 시간하고 이제 자원이 남으면 꼭 처리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아닌데요. 4번 고객들은 이 1번부터 4번까지 우선순위가 똑같습니다. 예. 1번만 우선순위고 나머지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해달라는 거. 예,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죄송합니다. 제가 아재 개발자여가지고 포크 기타, 클래식 기타. 요 라인 지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프린트는 말 그대로 스프린트 생성해서 이번 주에는 뭘 할 건지, 다음 주, 앞으로 3주 동안에 뭘 할 건지, 또는 2주 동안 뭘 할 건지를 만들어 놓고, 스프린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작업 항목들을 쫙 이제 우선순위 넣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료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그냥 읽어서 볼게요. 스프린트 사용 전에는 예전에는 프로젝트 할 때 개발만 주구장창 하다가 테스트 및 안정화 하고 나서 또 이제 이상이 있으면 개발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및 안정화 이렇게 이제 전체 프로젝트 기간을 길게 봤다면 스프린트 전에는 여기서 이제 코드가 완료가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었었다면 스프린트를 사용하고 나서는 전체를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짧게 스프린트 사용했을 때는 이거 짧게 가는 거예요. 예. 2주 또는 3주 또는 1주로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짧게 하나씩 기능 단위로 쫙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3주 단위 스프린트다 해서 요만큼 기능 하나의 어떤 전체 1년짜리 프로젝트에서 요만큼 3주 단위로 이제 무엇인가를 하나씩 기능 단위로 이슈 단위로 어떤 기능을 해결하는 거죠. 에픽 이슈 단위로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근데 오늘은 3시간 단위예요. 예를 들면 저랑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 지금 애저 데브옵스 과정을 하루 동안 공부한다면 그냥 오전 오후다 하면 오전 3시간은 애저 데브옵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애저 보드에 대한 설명 하고 이제 관련된 실습, 그 다음에 애저 웹앱 만드는 거 등등등을 해 노는 게 오전 3시간이고 오후에는 CI 구축, CD 구축 등등등 해주는 게 이제 오후 3시간에 해서 하루 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3주 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하루에 다 하는 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린트는 2개로 볼게요. 오전 3시간 스프린트 1, 오후 3시간 또는 4시간 스프린트 2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죠. 3주 단위 스프린트는 하나씩 다 끝내는 거예요. 스프린트가 계획되면 작업 이제 태스크해서 던하고 이제 요만큼 기능 디플로이 이제 게시하는 거고요. 스프린트 68 하나 기능 완료, 69 하나 기능 완료,
70 하나기는 완료. 이런 식으로 3주 단위 스프린트 같은 경우를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스프린트 계획부터 작업이 끝나면 결과를 뭐 이메일이라든가 게시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할 일을 기록하는 거야. 예. 실습으로 할 일 기록. 하루라고 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애저 데브옵스 시작하기 현재 강좌를 하루 동안에 공부한다 했을 때 첫 번째 시간은 뭐고 마지막 시간은 뭔지를 순서대로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게 실제로는 그게 몇 주가 되는 이제 작업이 될 수 있고 며칠이 되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고요. 뭐 일단은 한번 보면 잠시 쉰 다음에 이거를 한번 할 건데요. 오늘 할 일을 애저 보드에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애저 보드에 한번 기록해 보는 거고요. 애저 데브옵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템플릿을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템플릿을 사용할 거고요. 베이직 템플릿은 에픽 이슈 태스크로 에픽이 가장 큰 일, 컨테이너 역할하는 거, 이슈들이 실제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태스크는 그 요구사항의 세세한 작업들로 보시면 된다는 거 있어요. 가장 큰 일, 해야 할 일, 세세한 일, 이렇게 에픽 이슈 태스크로 이루어지는 베이직 프로세스 템플릿을 사용할 거다. 이거에서 이제 작업 항목 등록하고 칸반보드로 투두, 두잉, 돈 한번 진행 한번 해볼 거고요. 백로그로 우선순위를 한번 드래그도 한번 해보고 계층형으로도 한번 표현해 보고요. 스프린트 1에는 첫 번째 작업들, 스프린트 2에는 두 번째 작업들을 한번 등록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기록을 한다. 스프린트 1이 오전, 스프린트 2가 오후 이렇게 나눠서 기록을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백로그 아이템을 보면 완성된 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록할 거 우리가 이번 이제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 핸즈온 랩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에픽 하나에 그냥 큰 에픽은 하나만 했습니다. 전체를 하나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슈는 첫 번째 시간에는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 소개 이미 했죠. 그 다음에 애저 데브옵스 환경 구축 이미 했는데 그냥 이제 했으니까 이제 던으로 한번 두자라는 거죠. 던 여기 투두에 보면 투두가 아니라 돈으로 돼 있죠. 우리는 돈 되는 거 일을 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되겠는지 제 닉네임인 레드 플러스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저보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했다고 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오전 또는 오후가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두잉. 이거는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애저 앱 서비스 이제 애저 웹 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리파지터리에 대한 거고, 빌드 파이프라인, 릴리스 파이프라인, 서드 파티 기술하고 이제 통합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재까지 했었던 거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특히 애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리소스 만들어 놓고 리소스를 정리하지 않으면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리하는 시간을 이제 마무리 시간을 줬고요. 이 내용 현재 이 백로그 아이템이 이렇게 계층형으로 우선순위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현재 화면에 있는 이건 이제 좀 이제 폰트가 좀 작게 되어 있는데 화면에 있는 이만큼 기능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백로그 아이템에 이렇게 계층형으로 표시가 돼요. 에픽, 이슈, 태스크 순서대로 이렇게 계층형으로 표현되고 우선순위 바꿀 수 있고요. 현재 상태 볼 수 있고요. 누구한테 할 때 됐는지 간단하게 리스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칸반보드 쪽에 가보면 이렇게 특정 팀에서 투두, 두잉, 던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어요.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 소개는 이미 우리가 끝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 데모로 ASP.NET Core 자동 빌드 및 자동 릴리스, 스프링부트 자동 빌드 및 자동 릴리스 우리가 이제 제가 데모로 보여드렸잖아요. 요 정도 레벨이 이제 태스크로 보시면 돼요. 전체가 에픽이고요. 애저와 애저 데브옵스를 우리가 공부하는 현재 과정을 우리는 에픽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에픽으로. 그 다음에 각각의 이슈들로 보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시간 어떤 이슈, 두 번째 시간 애저 보드 이슈,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에 리소스 정리하는 이슈로 보면 되는 거고요. 각각의 이슈에는 세부적인 태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를 칸반 모드를 통해서 투두, 두잉, 던 레벨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처음에 투두 만들어진 거로 두잉으로 드래그, 두잉에서 던으로 드래그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프린트에서도 역시
보드로 보게 되면 완료된 거는 축소가 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해야 될 작업만 쫙 관리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이슈를 여기 이제 이슈로 볼 수 있고 에픽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에서도 역시 kanban 보드를 제공해줘요. 스프린트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콜랩스, 예. 태스크 보드가 사용하게 되면 현재 스프린트에서 일단은 어디 관련된 거? 그 첫 번째 스프린트 이제 1 관련해서 스프린트 1 또는 스프린트 2 관련해서 스프린트 1에서는 현재 얘네들은 작업이 완료가 돼 있으니까 완료된 거는 컬랩스 돼 있는 거고요. 이제 작업이 완료되어 있지 않고 to doing 하는 것 같은 경우 애저 웹앱 만드는 거는 여기서 하는 중이고요. 얘네들은 to do 할 목록 이렇게 잡아져 있는 거고요.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콜랩스 돼 있어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이렇게 애저 데브옵스의 보드 안에 있는 스프린트의 태스크 보드는 현재 화면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kanban 보드는 이렇게 to do, doing, done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로그 같은 경우 이렇게 전체 리스트를 계층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이제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강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대한 플랜, 계획을 잡아서 이번 주에는 뭘 할 건지 누가 어떤 작업을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는지를 관리를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애저의 보드라는 거죠. 오늘 할 일을 애저의 보드에 기록하는 이 작업 베이직 템플릿상에서 에픽 이슈 태스크 순서대로 베이직 템플릿상에서 한번 오늘 할 일을 애저 보드에 기록하는 할 일을 기록하는 기능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